너희들이 지금 1학년, 2학년 때 쭉 흘러가면서 모의고사를 본다 그랬지? 여기에서 나 수능 안 볼 거예요, 손. 없잖아. 그치? 특히 동아고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특히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의 중요도는 점점 더 올라가요. 최저 등급이 문과라도 최저 등급의 수학을 보는 애들이 있어.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택 1이 대부분, 택 2, 택 3이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일단 수학을 무조건 배제하지는 말란 얘기야. 오케이? 나도 뭐 수학과학을 잘했다고는 해도 국어 영어를 안 한 건 아니야. 거야.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거지. 그랬던 거지. 이게 버리고 가는 거는 너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첨삭쌤 중에 혜림쌤이 문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29번, 30번은 버리고 푼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능 날이 전략은 되겠지만 평소 공부의 전략은 아니야. 뭔지 알겠죠? 네. 21번 틀렸는데 29번 맞출 수도 있어. 29번 맞췄는데 28번 틀릴 수도 있다고. 뭘 버려. 근데 이제 수능 날은 29번, 30번보다 다른 걸 완벽하게 다 맞추는 걸 목표로 갈 수는 있겠지. 그날 하루는. 네. 근데 평소 공부는 절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다 공부해야지.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문과건, 이과건 사실 지금 현재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학이에요. 네. 영어가 원래 영수가 거의 탑이었지. 네. 문과는 영어, 뭐 수학, 이과는 수학 이런 식이었는데 그치 절대평가되면서 솔직히 영어가 조금 내려가긴 했어. 근데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영어 자체는 그냥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중요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수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수학이 거의 원탑에 가깝게 지금 어려워졌어. 물론 이번 수능 보니까 국어도 어려워질 기미가 보이기는 한다 그치? 근데 이제 뭐 너희들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수학이 절대로 절대평가가 된다거나 그 중요도가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야.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아냐? 조은기, 영주가 나중에 전교 1등 가까이 올라갈지? 그러면 너희들 당연히 수학을 놓으면 안 되는데 지금 미리 배제를 하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그때 돼서 공부하기 늦단 말이야. 수학은 안 그래도 누적형 공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아무튼 빡세게 준비해야 될 건데 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3년 동안에 단 몇 번 주어지는 거야? 모의고사? 아니야. 네. 수능은 한 번이고. 수능은 한 번인데. 9번 아니요. 2번, 2번, 3번으로 줄어요. 그래서 7번, 단 7번만 주어지는 기회야. 말 그대로 모의로 보는 수능이야.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얘를 허투루 놓을 거 아니고 모의고사는 치면 칠수록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 회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중요도는 올라가요. 간혹 가다가 뭐 인강 같은 거 또는 공신이나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보면은 3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9월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6월 모의고사까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6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이딴 소리를 들을 텐데 그거 다 개소리고요. 그냥 3월보다 6월이 중요하고 6월보다 9월이 중요하고 9월보다 수능이 중요한 거야 당연히. 오케이? 난이도 이런 걸 떠나서 너희들이 말 그대로 연습해보는데 수능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중요한 거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뭐 좀 유명한 쌤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뭐 모의고사는 3, 6, 9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아무튼 그때 너희들이 이제 그 단 7번, 3년 동안 7번 주어지는 그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놀지 마세요. 모의고사 보는 날 잠자지 말고 4번으로 내리 찍고 자지 말고 알았지? 오케이? 그거는 진짜 3년 동안 단 한 번의 시험을 치는 그 수능을 위해서 딱 7번 주어지는 기회야. 지금 이제 너희들 1학년 끝났지? 이제 몇 번 남았어? 5번 남았어. 뭐 물론 사설 모의고사도 본다 치지만 사설 모의고사는 사실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좀 그 중요도가 아무래도 떨어져. 안 보는 학교들도 많고. 알겠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사실 좀 지저분한 문제들도 많고 수능과 좀 동떨어진 문제들도 많아서 걔네들을 배제한다 치면은 진짜 이 학력고사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이 워낙 모의고사 푼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지금 사설을 준비하기는 하는데 사설로 풀어보려고는 하긴 했는데 뭐 모의고사라는 의미에서는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모의고사를 그러면 공부하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모의고사 공부 제대로 하려면 1학년 때 지금 현재 너희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 있고요. 배우는 내용 가지고는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로는 얘랑 완전히 안 맞아. 그럼 평소 모의고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가?
1학년 때 연습시키는 거는 딱 하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라는 딱 의미. 알겠어요? 수능이 지금 여기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수능 범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어떤 것들이 다 빠질 거냐면 나머지 정리 이런 거 안 나와요. 그 나머지 정리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다항식 fx가 그때 가 fx, f1은 0. 그럼 x-1을 인수로 갖잖아. 네. f'의 1은 0. 그럼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 딱 그런 거 하나하나 식으로는 나오기는 한데 나머지 정리만 가지고 문제 안 나와. 오늘 보면은 너희들이 연수립제법 이런 거 막 나올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풀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중요도가 점점 달라지고 문제 배점은 이러이러하며 시간 분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라는 그걸 말 그대로 연습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지금 1학년 모의고사에서 막 1, 2, 3, 4번 가지고 이거 수능에 나오니까 반드시 공부하세요는 아니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애들 중반 애들까지 다 오면 내가 모의고사 시간을 좀 짧게 주고 풀이를 길게 하는데 거기다가 수능 문제를 몇 개 보여줄 거야. 이번에 평대고 수능 문제 하나 나왔던 것처럼 그런 걸 몇 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랑 이제 같이 수능 얘기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돈이 먹으면서 들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1, 2, 3, 4번 이런 걸 떠나서 오케이? 이런 걸 떠나서 쭉 뒤로 넘어가 보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수능 날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시간을 따져야 되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1등급 받는 애들이 몇 분 정도 걸리냐라는 얘기를 할 텐데 19번까지 15분 정도 걸려요. 문과는. 이과는 19번까지 보통 20분, 25분 정도가 걸려요. 물론 더 빠른 애들도 있고 1등급 받는 애들의 보편적인 속도는 그 정도야. 내가 이제 이과 혹은 문과 수능을 풀면은 19번을 풀고 나서 시간을 딱 보면은 대략 15분에서 18분 정도 흘러 있어. 이과 거는 대략 18분,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문과 거는 15분 정도 흘러가 있어. 근데 나는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문제 풀기 위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1등급 받고 전국 1등 하는 고3들보다는 느릴 수도 있어. 내가 나중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난 설명하기 위한 풀이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조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는데 대략 그 정도예요.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시간을 당겨야 되니까 좀 더 공부합시다. 좀 더 딱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 건지를 파악합시다라는 그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재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2학년 때 올라가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곧 2학년이 되고 힘들어. 2학년이 되면은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하냐면 한 회차를 푼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학원에서 내가 풀게 할 때는 시간을 정하겠지만 평소에 풀 때는 2시간이 걸려도 되고 3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21번, 29번, 30번 같은 거 너희들이 완벽하게 분석해서 푸는 쪽으로 공부를 하세요. 3시간이 걸려도 돼.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모의고사를. 왜냐면 엄청나게 꼬아놨기 때문에 해설지 보면 한 방에 한 방에 풀어나가다 보면 당연히 풀려. 근데 그걸 너희들이 찾아야지. 알았죠? 3시간씩 풀면서 풀어. 시간 무조건 재고 딱 끊지 말고.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봐. 5번, 6번, 7번, 8번 쪽 보면은 5번, 7번, 8번은 껌이고 6번 같은 거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나중에 수능 때, 고3 때 나오는 6번 문제도 이 정도의 난이도라는 얘기지.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AC의 완전형 반복제곱 원전제곱식으로 해도 되고 또는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거의 자물쇠 수업식인데 자물쇠 때 딱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만약에 얘가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만약에 뭐 남았냐? A 마이너스 C는 0으로 인수분해 된다 치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C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주면은 분명히 0이 될 수 없는 녀석들이 한 놈 또는 두 놈이 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풉시다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지? 또는 인수분해가 아니라 간혹 어떤 것도 있냐면 식의 변형 문제도 있기는 해요. 기억나요 이거? 어디서 나왔었는지? 2분의 1 붙은 거 기억나? 아니 삼각형은 정삼각형인데 어떤 식에서 이런 거 나왔었는지 기억나지? 네, 삼승 빼기 3의 bc. 네. 삼승 빼기 3의 bc.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 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 걸 너희들이 이제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수능의 19번까지의 문제들이에요. 물론 대략 한 15번, 16번부터는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할 거야, 풀이가.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9번, 10번, 11번, 12번. 자,
여기 있는 거 9번 문제. 거리의 합의 최선의 그럼 뭐예요? 이거? 대칭이동과 관련된 거 기억나요? 네. 10번 문제 가보자. 오메가네. 오메가 공식들 외우고 있으면 좋고 못 외운다면 그때그때 만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나야 돼 지금. 네. 그리고 누구? 11번 같은 거 봐봐. 이거 무슨 문제? 연조립제법. 조립제법 연속해서 2번, 3번, 4번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기억나요? 자, 그리고 12번은 뭐예요? 부등식인데 명제랑 옆에 거 넣는 거. 그치? 명제 문제. 근데 부등식과 관련된 거. 대집합, 뭐 근의 범위 이런 걸 가지고 뭐 연립하는 걸 수도 있고 호환 관계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이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9번을 맞췄다, 10번을 맞췄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딱 보자마자 바로 방법이 떠올랐는지 해보다 보니까 그냥 답이 나온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왜요? 11번이 조립제법이세요? 11번? 네. 왜요? 안 웃기잖아. 웃기잖아요. 예? 아니네. 미안. 스마스 1, 4승, 3승, 2승, 1승인 줄. 풀 수 있지. 풀 수 있어. 풀 수 있지. 시비 걸지 마요. 자, 아무튼 그런 식의 문제예요. 그쵸? 얘는 뭐랑 관련된 거? 그러면 데이트랑 데이트. 데이. 수치 대입법, 항등식 문제 같은 거. 그쵸? 네. 그런 류의 문제. 풀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봅시다. 일단 내가 말한 연조립제법은 x-1의 4승, x-1의 3승, x-1의 2승, x-1의 뭐 1승, 그 다음에 x-1의 없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게 4승, 3승, 2승, 1승 이런 거 있는 거는 연조립제법. 그치? 근데 얘는 1 넣고 3 넣어서 뭐 하는 거? a 더하기 b나 뭐 a 더하기 c나 또는 b 더하기 d 이런 걸 찾아내는 거. 네. 그치? 수치 대입법 항등식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지금 1,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아직까지 많이 잊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모의고사 문제, 오메가 문제 수능에 나오니까 공부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메가 안 나올 거야. 그냥 갑자기 그냥 보기 기억이 하나 나올 정도고. 오케이? 그럼 안 나오고 이제 어떤 것들이 수학 상하가 중요한 건지는 다음 주에 쭉 정리할 거예요. 알았죠? 주말반은 토일, 주중반은 수일 이렇게. 자, 아무튼 다음 장을 한 번 더 넘어가 봐. 13, 14, 15까지 14는 빼고 13, 15 한번 보자. 13번은 우리 이번 수능 범위 뭐래? 시험 범위였다, 그렇지? 네. 뭐예요? 유리함수의 대칭성.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 또는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걸 바로 알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15번 문제는 뭐예요?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그치? 그러면 이것도 역시 1학기 과정이기는 한데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을 찾아보셈. 그거 어떻게 푸셈? 중점이라는 성질과 수직이라는 성질 딱 두 개 이용하세요라는 그 내용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참고로 대칭 이동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꼭 봐둬야 될 거야.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은 계속 물어볼 거야. 함수 나올 때마다 계속 나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당장 다음 학기 거에도 또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또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둬야 될 거야. 다음 주에 정리해줄게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일단 흰색 점 주어져 있는 점이 P. 뭐 형식만 다르고 해볼까?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을 뭐라고 하냐?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해볼까?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중점. 그 중점이 이 직선이 지나고 있는 점이에요 라는 거.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라는 거 쓰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식 하나 나오지. 그리고 이 직선의 길이가 2니까 그렇지. 노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거 이용하면 역시 알파, 베타에 대한 식 나오지. 그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알았지? 그 방향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갑니다? 16번. 자, 16번을 알기 위해선 너희들이 절대값 함수를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될 거야. 그치? 절대값의 네 가지 기본적인 형태. 뭐 있었지? 기억나니? y는 f 절대값 x. 즉, 이거는 어떤 예시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의 절대값 x의 뭐 2배 플러스 3 이런 것도 포함이고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더하기 3 이런 것도 포함이야. 얘는 절대값 없는데요? 있어요. 그렇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줘야지. 제곱 2 절대값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든 x들이 다 절대값 들어가 있지. 그게 요 문제예요. 두 번째 기본적인 절대값 함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대값 y는 fx 같은 거.
예시 문제는 뭐 뻔하지.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 y는 절대값의 fx 같은 거. 요거는 뻔하지.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접어 올리기. 네. 그렇지. 접어 올리기. 바로바로 나온 애들 있지. y는 절대값의 x 플러스 1분의 뭐 2x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기억나죠? 그리고 뭐 마지막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요 라고 하면서 이런 거 얘기한 건데, 이런 예시는 어떤 게 있냐면 절대값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이 절대값 x 당냄새 좋다. 선 절대값 y는 뭐 예를 들어서 1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또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지금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애들은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런 것들은 일부러 너희들 보라고 내가 제일 첫 페이지에 기본 중에 기본 하면서 절대값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리고 한부방의 관계 이거는 내가 올려놨어. 그런 거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봐봐요. 아니면 나한테 질문하러 오시고. 알았죠? 절대값은 또 역시 계속 존재할 거야. 함수 나올 때마다 또 나올 거야. 자, 근데 이게 네 가지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16번은 기본을 좀 벗어났다, 그치? 절대값도 있고 그 안에 이상한 식이 들어갔는데 절대값 밖에 또 x가 또 있고, 그치?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절대값 함수의 식이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절대값 자체의 기본. 쟤네들도 내가 외우자라고 했는데 쟤네들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절대값 속이 양수냐 절대값 속이 음수냐로 달라지니까 그때의 fx를 써봐. 그럼 뭐야? 그냥 절대값 풀어버리면 a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여기서는 fx가 어떻게 되는지, x가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풀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뭐가 나옴? a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이요. 그러면 이제 좀 기억나니? 어떤 거? 너희들이 기본적인 내신 대비형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fx가 이렇습니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에요. 얘가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작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쪼갰다 치자. 그때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혹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이런 문제. 그치? 네. 그럼 똑같잖아. 그 중에서 제일 기본 1차 함수의 형태니까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정의의 범위가 주어지면은 이거 되세요. 혹은 지금 같은 문제면 또 어떤 문제야? 예를 기준으로 좌우가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며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여기에서 1을 넣은 값과 여기에다가 1을 넣은 두 개가 같아지세요. 끊어지지 않읍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기울기의 부호가 뭐 합시다? 같읍시다. 기억나요? 네. 자, 그러면 1차 함수 얘기는 수학 3 고등학교 1학년 거라면 저 함수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1대1 대응이 되세요. 혹은 수능 문제는 보통 역함수를 갖도록 이라는 문제로 나올 거야.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제 1차 함수를 벗어날 뿐이야. 2차 함수, 3차 함수를 막 넘어가고, 너희들이 나중에 수능 특강 문제를 풀 학년이 되면, 그런 나이가 되면은 수능 특강 문제가 수능 연계 교재인 거 알지? 거기에서 너희들까지는 수능 연계율 70% 유지다. 거기에 레벨 2에 보면은 2차 함수 가지고 만드는 역함수 존재하는 문제 또 나와요. 오케이? 그런 걸 너희들이 풀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런 건 이제 수능 연계 문제니까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고, 실제 저게 들어가 있어. 함수가 복잡해지는 상태로. 문과 애들은 2차 함수, 이과 애들은 지수로그까지 넘어가겠지. 이제 알겠어? 물론 지금 너희들 교육까지 하면 문과도 지수로그로까지 갈 수 있고, 왜냐면 그게 수원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지? 방금 내가 얘기했지? 2 넣었을 때의 값들이 같아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요. 알았죠? 저기 뭔지 알겠어? 그리고 유경이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봐봐. 알았지? 내 이토스 뭐 대충 본 거기는 한데 몇몇 문제들 빼고는 다 좀 괜찮은 것 같아. 풀만한 거. 자, 17번 가봅시다. 17번 원의 접선. 자,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지금 이거는 사실 원의 접선은 뭐야? 공식 알고 있냐 모르냐 묻는 거겠지.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수투에서 나온다. 2차 함수의 접선, 3차 함수의 접선, 4차 함수의 접선으로. 근데 원의 접선과 흐름이 똑같아요. 그걸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물론 지금 원의 접선은 이과 갈 사람들 잘 기억해도 나중에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또 나와.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 알겠죠? 기하에서 나올 거야.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들을 애들은 잘 기억해둬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네. 이과 애들. 문과 애들은 그냥 원의 접선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 결국에는 뭐 다 알아들은 얘기겠지. 자, 아무튼 요거는 결국 원의 접선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공식,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공식, 원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방법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뭐지? 원 밖의 점 2,3에서 그 접선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뭘 하고 있어? 접점의 좌표를 x1, y1으로 가정을 하고 있지. 네. 맞지? 왜? 공식 갖다 쓰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시작하는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안 풀린다는 애들은 아마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단원 자체, 그 개념 자체를 까먹어서 있어요. 알았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원의 접선은 공부해야 돼. 알겠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문제 푸는 거는 뒤에 뒷번호들 위주로 풀러가려고 그냥 방법에 대한 얘기만 쭉 하고 넘어갑니다. 19번 가볼게요. 자, 19번부터는 이제 좀 활용이 시작되지. 그림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지? 실제 수능에서 18번, 19번에 그림 활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또는 실생활 활용 문제들, 지수로그에 관련된 것들, 그것들 꼭 나오니까 잘 봐둬야 될 텐데 아무튼 요거 한번 봅시다. AB는 3이고요. BC는 4인 직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어. 그 종이에서 그림 이와 같이 BD를 접는 선으로 직사각형 종이에 대각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접었대. 뿅뿅.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접어 올렸더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짐? 뭐 이렇게 그려져 있음. 됐지? 그때 얘 문제 좀 보자. A, B, C였는데 얘가 C로 왔고 얘가 D, 얘가 E. 자, 이 상황에서 뭐 합시다. 선분 AD와 선분 BC가 만난 점은 1라고 했고 BE의 길이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 얘 대각선의 길이를 내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8인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 뭐야? 수학 상에서의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지? 네. 기억나니? 근을 알고 있을 때 뭐야? 방정식을 세워줘. 방정식을 물어보잖아. 그럼 그 방정식을 물어봅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와 b와 c의 값을 반대다. a와 b와 c의 값을 찾아주세요. 개수를 찾아주세요니까 근을 알고 개수를 구하세요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 이제 바로바로 기억나야죠. 어떤 거? 합을 가지고 b 만들 거고 곱을 가지고 c 만들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일단 알파 베타에 대한 걸 너희들이 뭔가 찾으러 가야겠네. 그때 알파 베타가 각각 나올 수도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그냥 한 방에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럼 일단 알파 베타를 찾으러 가보자. 아까 길이가 얘가 3, 얘가 4. 아 장난하나? 베타는 5잖아 그럼. 그럼 이제 누구만 찾아주면 돼? 알파만 찾아주면 돼. 그치? 알파는 어떻게 찾아줄까요? A가 4 빼기 알파. 응? 4 빼기 알파. A, A가 B가 4 빼기 알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길이가 알파면 사실 여기가 똑같이 알파잖아. 네. 이런 합동 혹은 닮음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니? 얘는 되게 기본 문제야. 근데 고2, 고3이 돼도 나중에 그 입체 도형안에서 닮음 찾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평면 도형한테 이런 거 바로바로 찾아줘야 돼. 그게 사실 중2, 중3 때의 문제였잖아. 닮음 찾을 수 있겠니? 중3 때 기억나냐? 시험 대비할 때, 기말고사 때 뭐 했어?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닮음 봤냐? 아, 닮음 놓쳤어요. 그때 너랑 유진이랑 소빈이었는데 셋 다 잘하는 애들인데 셋 다 닮은 못 찾아서 질문했던 게 꽤 있었어. 뭐 너는 이제 주로 나중에 서술형 대비하러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지? 아무튼 얘가 알파. 그럼 얘 전체 길이가 4니까 얘는 4 마이너스 알파. 그럼 이게 뭐야?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는데 그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합니다. 그럼 알파의 값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알파 찾아. 그러면은 알파도 알고 베타도 아니까 근의 공식, 근과 배수의 관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돼? 알파 얼마냐? 8분의 25요. 8분의 25? 자, 알파가 8분의 25가 나왔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8입니다. 걔는 본다 안 본다?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말고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얼마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8분의 65. 8분의 65 의 x 그리고 두근의 곱 얼마야? 8분의 125.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는영을 붙이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최고차의 개수 뭘 곱합시다? 8. 8 곱합시다. 이거지. 그래서 1차의 개수 8, 2차의 개수 마이너스 65, 3차 뭐래? 1차의 개수 마이너스 65, 3차의 개수 125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네. 봐봐. 19번까지 18번까지 푸는데 내 풀이가 뭔가 어렵다는 거 느껴지는 애들이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도 어렵지는 않지. 여기까지가 수능 문제의 난이도야. 수능 문제도 실제 배우는 양이 좀 방대해지기는 하겠지만 결국 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물론 18번, 19번처럼은 쯤은 이제 그림 가지고 활용하는 또는 뭐 그래프 가지고 활용하는 또는 실생활 활용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존재할 거고. 자, 19번으로 가봅시다. 19번은 뭐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뭘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라네. 기억나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무게중심. 그렇지. 바로 나오나?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대값은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식을 써봐야 되겠네. 그치? 한번 풀러 가봅시다. 좌표 표면 위에 원과 점이 있습니다. 그때 직선 x는 a와 이 a가 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자.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어디 있겠니? 원 안에 어딘가 있겠네. A. 마이너스 1, 빵. 자, 그리고 x는 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 x축의 수직인 거 얘기한 거였지? x는 a. 근데 a는 뭐 마이너스 3부터 3, 4 요 사이에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겠대. 자, 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갖다 치자. x는 a. 그게 만나는 점을 뭐 각각 B, C라고 해보자. 뭐 왼쪽편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 AB 제곱, AB 제곱, 그 다음에 AC 제곱, 그 다음에 BC 제곱의 합의 최대값을 찾으래. 바로 보이니? 잘 안 보일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너희들 일단 식을 써봐야 되겠지. B의 좌표, C의 좌표 뭐 찾으러 갈 거고. 그치? 어떻게 하면 돼? B의 좌표가 그렇지 A,로 시작할 거고 C의 좌표도 A, 시작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점과 점. 원에 맞는 거. 그렇지. 그렇지. Y 좌표를 찾는 거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야? 9냐? 네. 그럼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누구? y 좌표들이니까 y제곱은 뭐요? 9-x제곱이요. 그럼 y는 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x제곱이겠지. 네. 그치? 플러스인 거는 위일 거고 마이너스인 건 아래겠지. 그치? 그럼 이제 거기다가 x좌표 a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a, 루트 9-a제곱.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9-a제곱. 그리고 나서 ab의 제곱, 첨가점사의 거리, ac의 제곱, 첨가점사의 거리, bc의 제곱, 첨가점사의 거리 이용하면 되겠네. 됐냐? 오케이.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됐죠? 네. 자, 그렇게 아무튼 식을 쓰고 나면은 뭐냐 이거? 산술이냐 푸시냐? 아니면 2차식이냐? 그냥 2차. 그냥 2차식? 2차식의 최대값집 문제로 나오는데 최고차행수가 어디서 나와?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어? 최소값. 최소값? 아니 그거는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네? 핸드폰 못 보셨죠? 아니요 봤어요. 네? 야 도둑이다 도둑. 불필 뭐해? 불필 묻어서 불필. 이게 왔다. 어? 왜 무슨 말인지. 아니 아까 여기 누구였지? 유비였나 유빈이한테 전화하려고 하고 나서 그냥 두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팔라고 그랬지. 저 팔면 돈 꽤나 받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무튼 시에 따라 달라져. 기억나요? 우리 산술기하 하던 그 명제 하던 날 기억나니? 그때 시험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야. 뭐야? 산술인지 콧인지 잘 보자. 근데 우리가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도 우리 배웠어. 그거는 함수에서의 그 최대값 최소값 묻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야? 콧이가 산술기하가 시험 범위니? 전부 다 시험 범위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은 세 가지로 열려 있으니까 식을 가지고 가는 거고, 아까 도훈이가 말했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는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 그때는 보통 뭐냐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P의 값을 주고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 되게. 얘는 근데 세 점을 다 돌아다니고 그 변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 문제랑 좀 완전 다른 거죠. 알았죠? 얘는 4점. 아무튼 그래서 제곱의 최소값인데 일단 너희들은 삼각형 안에 있는 어떤 P라는 얘기. 그래서 P는 무게중심일까? 그것도 염두에 두라는 얘기.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냐면 20번으로 훅 넘어가죠. 겁나 빠르다, 그렇지? 자, 20번 문제는 뭐예요? 무리함수의 기억, 정의역. 또 니은. 뭐 P의 좌표를 A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얘는 뭐지? 뭐 식을 좀 써봐야 될 것 같네. 디귿, 삼각형 ABP. 그렇지. 뭐 역함수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또 풀어봐야 되겠네. 삼각형 ABP는 뭐야? 역시 넓이만 구해봐. 역시 그림을 보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내신 문제는 니은 디귿이 뭐였어? 무리함수에서의 뭐 최대값이라던가 뭐 역함수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거 물어봤다면 수능 모의고사는 점점 내용 좀 복합적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죠? 자, 20번.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세요? 기억. 함수 fx의 정의역은 이거 기억나지? 자,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였다, 그렇지? 자, 분명히 이 무리함수 fx가 어떻게 생겼어? 20번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니까 분명히 기준점이 있을 거야. 몇 콤마 몇? 3분의 10, 0을 기준으로 해서 x 앞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의 개수가 양수니까 위로, 왼쪽 위로 그려지는 그림이니까 정역은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고 시역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됐죠? 네. 그러면 기억은 참이냐 것이냐?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기억은 참. 기억은 패스할게요. 니은으로 갑시다. P의 좌표를 A, B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ABP가 어떤 점들인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얘는 분명히 3분의 10, 0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 이 점이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 B는 대략 몇이야? 0, 몇이야? 루트 10? 네,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f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P에서 만난다. 만나는 점의 개수도 아니고 P에서 만난대. 그러면 있잖아. 어떻게 만날까? Y는 X와 만나는 곳. 확실해? 그거는 확실히. 확실하지. 일단 이 점만 지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점과 만나는 거겠지. 기억나지? 왜? 감소함수니까. 네. 분가함수면 저 점만인데 감소함수에서는 저 점 외에 또 있을 수 있긴 한데 이 점은 항상 만나기는 만나. 그래서 역함수를 그려봤을 때 얘가 그냥 이거 루트 3.xx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든 하겠지. 그치? 뭐 요런 식으로 생기면 아무튼 여기서 만나나 봐. 얘가 P겠네 그러면. 됐죠? 네. 그때 뭐 하세요? 니은 P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그때 A 더하기 B는 4이다. 일단 얘가 그렇지. Y는 X와 만나는데 만남이 대충 얼마냐? 그걸 찾아보란 얘기잖아. 그치? 자, 지금은 P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아니니까 이거는 더 있나 없나 막 역함수를 구해서 찾아볼 필요가 없지. 문제에 분명히 P에서 만난다라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수능 문제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뭐야? Y는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녀석과 x가 만납니다라고 해서 이 식을 써보자. 그러면 얘는 양변을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3x 는 x제곱이다, 그치? 그럼 적어도 무변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빵 2, 5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누구? 마이너스 5 또는 2인데 그림에서도 또는 치역의 범위에서도 음수에서는 만날 수 없다, 그치? 네. 치역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역함수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 양수로. 그리고 그림에서도 양수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가 2,2인 거 확인했네.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2야. 됐죠? 네. a 플러스 b. 그렇게 니은은 참이 되겠죠. 마지막 누구? 디귿. 이거 너희들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지. 내신고 중에서도 연습했었고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도 했던 문제인데 뭐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보래. ABP의 넓이 구해보래. 그게 아니네. 그때는 ABP의 넓이에 뭐 최대값 찾기 뭐 이런 거였지. P가 돌아다니는. 근데 지금은 P의 좌표가 주어졌으니 넓이를 구하세요.
디귿은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손 신발끈 공식 기억하는 사람 또는 사선 공식 기억하는 사람 즉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는 사람 내신에서는 쓰지 말라 그랬는데 수능에서는 써도 되는 거 그거 기억하면 굉장히 편해요. 내신에서 다 쓰는데 2분의 x 아닌가? x2 y1 그거 사운드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 이제는 내신은 넘어갔으니까 어차피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너희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야. 만약에 서술형에서 저런 거 나와도 뭐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나중에 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넓이는 뭐 있다라고 풀면 돼. 그 넓이 구하는 과정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서술형이라도. 그래서 알아두세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도 있지. 그리고 뭐 그런 것 중에 독특한 직각삼각형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일단 빼자.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기억나지? 그리고 중학교 때 했던 거 혹은 수학 1에서 다시 할 녀석 뭐 끼임각이 주어질 때 오랜만에 보지? 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a 사인 세타 이런 거 그거 수학 1에서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아무튼 추가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몇 가지 더 나올 텐데 막 해동 공식 하면 몇 개 나올 텐데 여름방학 때는 해동 공식 내가 안 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뭐 있냐면 신발끈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신발끈 공식은 뭐냐면 사선 공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 구하는 방식. 오케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a, b로 같지 않냐? a, b, c, d, e, f라고 할 때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사선 공식이라고 한다. 혹은 신발끈 공식이라고 한다.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a, b, c, d, e, f, a, b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선 공식이라고 했지. 사선의 형태로 곱해서 뺄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절대값을 맞으면 쉬울 거야. 어떤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먼저 A, D, CF, BE, EB라 쓰죠. 요거를 일단 각각 곱해서 더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요렇게 곱해서 저래서 신발끈이요 더해주세요. 그렇지. 생긴 게 신발끈처럼 생겨가지고 신발끈을 불러요. 신발끈. 그리고 둘이는 서로 뺄 거고 절대값을 씌울 거면 앞에 2분의 1을 붙입시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상식을 알아두면 편해요. 이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건 아닌데 너희들 기억날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막 구하고 그렇게 구했던 방법이 귀찮아 너무. 그래서 모의고사를 위해서 학교생들도 가끔 알려주고 학원생들도 대부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학상 넘어가고 나면 다시 또는 수학상에서도 어떤 거? 좀 객관식 문제를 위해서 미리 알려줄 쌤들도 있고 뭐 이런 류의 문제예요.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편할 거예요. 알았죠? 얘를 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신발끈 눈으로 기억을 해놔야 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먼저 곱해서 다 더하고 이쪽 곱해서 다 더하고 근데 그 둘 서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겠지. 더할 거면 절대값이 없잖아. 아무튼 그때 A, B라는 좌표는 두 번이나 쓰인다, 그치? 두 번이나 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기에 비교적 심플한 놈들 예를 들면 정수라던가 양수라던가 0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로 두 번 쓰겠지. 특히 0 많이 가지고 있는 0,0이나 0, 몇 그런 것들을 보통 두 번 씁니다. 알아두면 편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넓이 구하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뭐 하면 돼? B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 P로부터의 거리를 찾은 후 이건 네. 뭐 하세요? 이건 뭐 P5 긋는 그런 게 빠르잖아요. 어? P5 긋는 게 빠르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든 오케이 P5? 오케이 그건 잘 못했네 왜 P5를 그려 근데? 근데 P5 그리면은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데? 그게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수직이 아닌데? 왜 P5를 그려? P5를 그리면요 삼각형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A, B, O가 나오니까 얘는 그냥 다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PA5, 아, PB5가 나오고 오케이. 오일 여기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따로 구한 다음 얘를 빼주세요. 그거. 요거 알면은 삼각형 넓이 구하기 쉽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삼각형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하기 쉽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직간 삼각형 이용하면 편하잖아. 그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면은 빨간 것만 남잖아.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계산해도 돼. 네. 알겠음? 알겠음?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로 가자? 21번. 오. 보통은 21번에 정답률은 높지. 객관식이니까. 잘. 근데 29번, 30번보다 결코 쉬운 거는 아니야. 네. 비슷해. 객관식이라서 그나마 보기라는 힌트가 하나 더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찍어서 맞춘 애들이 좀 있는 것 뿐이야. 알았죠? 많던데. 어. 너무 많던데. 좀 많던데 그거. 나만 틀려. 너만 틀려? 사람이 원래 맞춘 것만 틀린 것만 기억을 하지 맞춘 건 기억 못해서 그래. 너도 분명히 맞춘 적이 좀 있을걸? 아니 20%에 찍어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제 고작 3번인가 2번 가놓고? 자, 뭐 아무튼 21번 가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2의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a라는 직선과 그리고 y는 bx 플러스 c라는 직선과도 접합니다. 그때 접점의 좌표를 a와 b라 했대. 그때 두 직선의 교점 C에 대해서 BAC가 90도가 된대.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할 됩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림 대략 한번 간단하게라도 그려보자. 짜잔. 오. 그리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은 사실 어디에 있겠냐? 뻔하게 있지 않겠냐? 그치?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은 1, 4분면에서 접하는 거겠지? 기울기가 양수 2짜리니까? 그지? Y가 네. 2인데 근데 뭐 X 양수만 이쪽으로 옮겨야 돼. 옮기지 뭐. 이제 있는 것까지 이야. 기울기 2짜리 뭐 대충 이렇게 그렸다 치자. 여기가 뭐야? A. 그리고 y는 bx 플러스 c는 그 기울기도 몰라, 절편도 몰라.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때 그 만나는 점을 예를 들어서 B라고 했는데 그리고 두 개의 만나는 교점을 C라고 했는데 BAC가 90도가 되려면 대략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BAC가 90도가 되겠지. 그럼 이걸로 좀만 더 넘기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다, 그렇지? 빠밤. 얘를 B, 얘를 C. 이 각이 90도예요 라는 얘기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뭐 하겠네? 나중에 피타고라스 많이 쓸 것 같다, 그치? 고1 때는 피타고라스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닮은도 진짜 많이 나오고. 자, 아무튼 그렇게 된다.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뿔, B뿔, C를 구하셈. 자, 얘가 지금 y는 2x 플러스 a고요. 빨간색 직선이 y는 bx 플러스 c고요. 그리고 흰색 이차함수는 y는 x제곱 플러스 2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누구 하나 알 수 있냐? A 알 수 있잖아. 2차함수와 1차함수가 접합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입니다. 그렇지.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을 할 거고요. 그게 판별식이 3렛이라서 1 플러스 a 마이너스 2인데 뭐요? 네. 뭐요? 네. 얘가 0됩니다. 따라서 a가 얼마예요? 1입니다. 네. 그럼 얘는 좀 나오겠네. 얘가 1로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지? 그러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수식입니다. 이용하러 가야 되잖아. 그치? 네.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까? 1,3. B를 A가 1,3이야 1,3이야? 땡큐. 1,3이래.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분명히 90도로 써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 B를 B 좌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B의 좌표를 아예 구하러 가면 되지. 구하러 가면 되지. 코끼리 믹션에 그렇지. 1,3을 지나고 B라는 점을 먼저 구해버리면 되죠. 네. BX 플러스 C에서 괜히 미지수 많은 데서 연립을 해서 B의 좌표를 문자 가지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9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B의 좌표를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오. 뭔지 알겠어? 네. 어떻게 할까? 그냥 AP 직선을 구하면 되잖아요. AP 직선을 구한 다음에 네. 교점을 찾으면 점점 찾으면 되지.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며 1,3을 지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3. 3이 되겠네. 네. 그렇죠? 근원과 뭐 이참수와의 교점을 이용해서 b를 찾아버리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 b를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또 접합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K K로 그렇지, 기울기를 사람. 기울기 b로 하면 되지. 하나를 네. 풀었으니까. 그럼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네. 네. 됐나? 여기까지 반응 잡혀? 기울기도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풀진 않을 건데 영주도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A, B, C 다 나오는 거야. 네. 됐죠? 오케이? 네. 해보면은 쉬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10분 만에 풀라는 거 아니고 30분 만에 풀라는 거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2시간이 걸려도 돼. 요 문제 하나 푸는데 2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풀어보는 것과 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네. 알았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좀 안도의 한수 쉬워진다, 그치? 22번부터는 슬슬 쉬워진다, 그치? 그때 22번부터는 역시 쉬운 문제다 보니까 오자마자 너희들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22번은 나머지 정리. 나머지 1을 넣으면 답이에요. 23번은 x와 y가 혈내로 나와 있네. 그럼 둘이 뭐 하고 싶어? 합과 곱. 그렇지. 합 또는 곱 또는 차까지. 살짝 간단하거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합과 곱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게 먼저겠네. 그렇지? 네. 그 다음 24번은 집합이니까 뭘 그려? 벤다이그램. 벤다이그램. 그렇지. 다들 벤다이그램 그리면서 풀고 있지? 역시 이제 그런 것들 방향 바로 잡아달라는 거고. 25번은 에이 쉽다, 그치? 네. 역함수에 10을 넣은 다음 그거를 f에다 넣어주세요인데 역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gx가 1차 함수일 때는 역함수 구하지 말고 얼마를 넣어야 10이 나올까? 그렇게 따져보자 그랬지. 만약에 근데 g가 무슨 함수? 유리함수였다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 것들 바로바로 들리니? 아니 들리니? 뭐 눈에 머리에 그려지니? 네.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봐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자, 이거 역시 다음 주에 정리할 건데 기억해야 돼요. 내분점, 외분점은 고2, 고3 때까지 또 역시 괴롭힐 거야. 네. 오케이? 기억해야 돼. 알았지? 네. 그때 뭐 나랑 안 한 애들도 있으니까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나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이 나중에 고2, 고3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그냥 내분점을 구하셈, 외분점을 구하셈 그게 끝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의미로서 넘어간다 그랬고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할 때 시작과 끝 이런 말을 자주 했어. 기억나니?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하고 그 성분 A, B를 뭐 합시다? M 대 N으로 내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내분하고자 하는 성분 자체를 시작점은 A, 끝점은 B라고 봐. 네. 먼저 있는 게 시작점, 나중에 있는 끝. 시작과 끝이라고 봤을 때 내분점 P를 구하는 공식은 있잖아. 두 B를 더해주는 거예요. 분자에도 두 B를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곱할 거야. 누구를? 끝점, 시작점 순서로. Y좌표도 똑같아. 두 B를 더할 거고 분자도 두 B를 더할 거야. 근데 곱할 거야. 누구를? 끝점, 시작점 순서로. 이게 내분, 외분을 외우는 공식이에요. 네. 오케이? 뭐 여기다가 뭐야 x1, y1 쓰고 x2, y2를 써서 이걸 크로스로 곱할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나도 반자물쇠나 자물쇠는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내신 대비 들어가고 나서는 나도 시작 끝으로 얘기를 바꿨어. 이제는 슬슬 기하학적인 의미를 점점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자물쇠, 반자물쇠 때는 사실 내분, 외분을 알자. 그래가지고 문제 풀자가 우선이니까 기본적인 암기 방식으로 들어갔어. 오케이? 또는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하는 쌤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넘어가냐면 똑같은 점의 좌표에서 누구를 성분 BA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어떤 거? 외분 공식 한번 외워볼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똑같이 외울 수 있는데 외분점을 보통 뭐 Q라고 쓰는데 외분점을 외우는 방식도 똑같아. 외분은 두 B를 뭐하셈? 빼세요. 분자도 두 B를 뭐하세요? 빼세요.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다가 역시 하나씩 곱할 건데 어떤 순서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이게 내분 외분 공식이에요. 오케이? 이게 사실 제일 3학년 때까지 제일 외우기 쉬운 방식이야. 크로스로 곱하고 하는 거는 이게 BA라서 내가 일부러 페이크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까먹었네. A, B. 끝점, 시작점 안 하고 그 크로스를 외우게 되면 BA 순서면은 점의 좌표를 거꾸로 뒤집던가 막 얘를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좀 이상하게 외우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나는 끝점, 시작점으로 갈 거고 그럼 끝점이 뭐요? A. 시작점이 B. 그럼 끝점, 시작점 순서라는 얘기는 X1, X2, Y1, Y2. 오케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이렇게도 내부는 2B를 더하고 분자도 2B를 더하고 외부는 2B를 빼고 분자도 2B를 빼. 근데 분자에다 하나씩 곱하는 순서가 끝점, 시작점 순서. 알았지?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27번, 28번, 29번 문제들이 남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서 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9번 저희 시험 문제 아니었어요? 느낌이 저희 시험 문제.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저희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가 보다. 29번 좀 비슷하네. 근데 그게? 그다음은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그냥 경우 나왔어. 그냥 경우라고 조금 다른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27번, 8번, 9번까지 세 개는 쉬울 거야. 30번이 좀 어려운데 30번은 부등식의 영역이라서 여기들의 과는 안 맞아요. 알겠죠? 거기서 실제로 풀어보면 진짜 쉬워. 내가 풀어본 거 보면 쉽고 풀이집을 보면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한두 시간씩 걸려도 좋으니까 두세 시간씩 걸려도 좋으니까 끝까지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내일 주말반은 내일 한 번 더 모여서 풀어볼게요. 알았죠? 수고했어요. 몇 시간